안녕하세요. 5강 얼굴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페이스인데 캐릭터의 페이스는 어찌 보면은 몸보다 먼저 그리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예쁜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라는 게 그림의 시작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이 친구를 인체보다 뒤로 뺀 이유는 단순히 중요해서 그래요. 페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만 잘 그려도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얼굴만 잘 그린다면 또 안 되겠지만 몸도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만큼 얼굴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몸을 잘 그리더라도 얼굴을 못 그린다고 욕을 먹으시는 분들도 슬프지만 존재하고요. 이는 실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캐주얼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이 페이스입니다. 얼굴. 사실 이 구간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데 어렵기도 한 부분이기도 해요. 저희 뇌에는 사람의 표정을 인지하는 구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머리는 사람들의 표정을 민감하게 읽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 때문인지 캐릭터의 페이스를 좀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픽셀 정도만 틀려도 이게 약간 좀 어색해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유독 잘 보이는 게 얼굴이기도 해요. 게다가 이 페이스라는 부분은 인체의 그 어느 부분보다도 울퉁불퉁 튀어나온 골격과 함께 여러 가지 근육들이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공부할 게 정말 많은 부분이에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톱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페이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확한 거, 중요하게 정해놔야 될 포인트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페이스는 첫 번째로 이제 정확하게 그려야겠죠? 안정적이게 그린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예쁘게 그리고 잘생기게 그려야 돼요. 사실 이게 상업미술이니만큼 필요한 능력이기도 하고 만약에 나는 그냥 잘생기지 않아도 예술적인 걸 해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쪽은 필수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만약에 캐주얼 쪽으로 상업미술 쪽을 이제 노려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쁘고 잘생기게 그리는 게 중요해질 거예요. 물론 이 기준은 본인의 미적 기준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대중적인 미적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부 다뤄볼 거예요. 페이스를 정확하게 그리는 법, 그리고 예쁘게 그리기 위한 몇 가지 팁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 정확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짚어놓고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볼 것은 두상이에요. 이전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본 사람의 페이스는 2대1 정도 비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캐주얼 캐릭터의 경우 그게 약간 줄어들어서 1.8 정도까지 나온다고. 그 정도 비율로 나오는 얼굴 길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만 이렇게 생긴 거고 오늘은 약간 이걸 돌려보자고요. 들어가기 앞서서 직육면체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전 인체를 그릴 때도 그렇고 이 직육면체를 그릴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슬슬 눈치채셨을 거예요. 특히나 페이스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이만한 직육면체에서 끄트머리를 잘라낸 모양이죠.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직육면체를 그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직육면체를 그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전 시간에 했던 투시가 펼쳐지는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위쪽에 있는 면과 아래쪽에 있는 면이 완전히 같은 투시가 아니라 이쪽이 살짝 하이앵글이면은 아래쪽은 좀 더 하이앵글 같은 느낌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의 시선의 높이가 여기 있다. 이게 시선의 높이라고 치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살짝 위로 가면 살짝 로우 앵글, 좀 더 가면은 좀 더 로우 앵글. 같은 면이더라도 여기서 보면 그냥 일자, 아래로 가면 살짝 하이앵글, 좀 더 하이앵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것을 캐릭터의 페이스 내부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런 면의 변화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이 직육면체 그리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보고 두상 연습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정육면체 정육면체 정도 사이즈의 밑에 턱이 붙게 된 아이템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옆에서 봤을 때는
큰 기본형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딱 중심 정도의 이렇게 턱이 붙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캐주얼에서 좀 달라지는 비율이 좀 있어요. 캐주얼은 아무래도 실사에 비해서는 조금 두상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약간 이마와 요 머리 뒤통수를 좀 당겨서 넣는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약간 외계인 같은 형상이 좀 나올 거예요. 뒤통수가 굉장히 좀 크고요. 에일리언 그런 느낌. 뒤통수가 살짝 크고 위로도 조금 많이 솟아있는 그런 형태로 좀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형상은요. 이런 형상에 아래쪽에 2분의 1 정도 여기 2분의 1 정도 나눠서 턱이 갈라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얼굴, 표정을 붙일 때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얼굴의 기본형을 잡을 거야 라면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 이거 굉장히 비추천드리는 방법이긴 해요. 이거를 보통 그림을 처음 그리게 되면 십자선 먼저 그려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배우시는 분들도 그걸 약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일단 저 십자선을 긋고 시작하는데 사실 그 십자선을 끄어놓고 제대로 쓰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정작 이렇게 해놓고서 눈 그리고 나면은 요 선에 완전히 벗어나서 그린다거나 코를 그려도 뭐 딱히 선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사실 얼굴에 이런 십자선을 끊는다는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얼굴 굴곡은 그만큼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게 생긴 사람이 어딨어요. 저희 페이스는 옆에서 봤을 때 기준 이마가 살짝 위쪽을 보고 있고요. 눈썹뼈가 살짝 튀어나오고요. 눈두덩이가 들어가고요. 콧대가 들어가고 코가 튀어나오고 코 밑에 들어가고 코 밑도 약간 튀어났다가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갔다가 인중 튀어나오고 입술 튀어나오고 밑에 턱 부분 들어갔다가 턱 아래쪽은 살짝 튀어나옵니다. 이만큼 디테일한 정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이런 선으로 하나로 퉁치겠다는 거니까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때문에 저는 이런 십자선 끊는 거를 굉장히 비추천드려요. 그럼 어떻게 끊느냐? 앞서 이렇게 직면면체로 나눠놨잖아요. 직면면체에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위쪽에 있는 네모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끄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거는 앞서 그렸던 이것보다 조금 더 간략화가 심하게 된 건데 이건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저희가 긋는 이 선은 기준선이잖아. 내가 지금 긋고 있는 게 중심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긋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직면면체로 정확하게 일단 끄어주는 거죠. 디테일한 정보는 담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틀린 정보는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이 직면면체의 중심 부분을 직선으로 한번 끄어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두 번째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한번 얼굴 비율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가운데 그었던 요 선은 눈높이입니다. 사람의 눈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눈의 크기는 그리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오늘은 조금 크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성이 좋도록. 자, 이렇게 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눈이 들어가면은 요 높이와 같은 높이의 귀홈이 존재해요. 저희가 보통 안경을 쓰잖아요. 안경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게 맞나? 아무튼 안경을 쓰게 되면은 이 안경의 높이가 눈높이와 맞아야 되잖아. 그것을 보면은 이 귀의 높이가 눈의 높이와 같은 곳에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귀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럼 안경을 거쳤을 때 상당히 불편하겠죠? 흘러내렸잖아요. 혹은 뭐 높아지면 그거대로 또 불편할 거고요. 때문에 이 귀의 높이는 눈의 높이와 동일하게 이 홈을 파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측두부, 옆머리의 중심이 돼요. 옆머리의 중심. 물론 정확히 말하면은 중심보단 살짝 앞쪽이겠죠? 왜냐? 저희가 아까 뒤통수를 좀 늘렸잖아요. 그 부분을 제외한 거니까 중심보다는 살짝 앞쪽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측두부의 중심 정도로 외워주도록 합시다. 반대쪽 눈을 그리게 될 거예요. 자, 이 눈의 디테일도 나중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비율적인 부분만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코와 입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이 네모를 잡고 나서
아래쪽에 턱을 붙였죠. 이게 턱이라고 쳤을 때 입의 높이는 여기 중심에 또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 코를 이렇게 붙여주고 한 중심, 여기쯤에 입이 이렇게 붙게 된다. 중심보다 살짝 위쪽에 이렇게 입이 붙게 되죠. 여기 구간에 저희 치아가 딱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치아가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목구비와 얼굴형의 비율을 잡게 됩니다. 전체적인 얼굴 형상을 그릴 수 있게 되면은 이런 식의 대머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전에 목 붙였던 거 다시 복습해보죠. 목 빗근 그려주고 후두부에 목 붙여서 그려주고, 목의 굵기는 남성 기준 양쪽 눈의 끝부분 길이였죠. 각도가 좀 틀어져서 정확한 계산은 안 되겠지만 얼추 이런 느낌이 될 거겠네요. 이 정도가 얼굴의 대략적인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 좀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상세하게 들어갈 첫 번째는 역시나 눈이에요. 저희가 캐릭터의 캐주얼 페이스를 그리면서 가장 중요하고 제일 발목을 많이 잡을 친구가 이 눈이잖아. 한번 디테일하게 보자고요. 눈을 알기 위해서는 이 눈의 형태를 알아야 돼요. 정확히는 눈이 들어가는 부분 근처의 형태를 전부 알 수 있어야 돼요. 벌써 어렵죠? 한번 해보죠. 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 안와라고 하는 저희 해골에 눈알이 들어가는 뼈 안에 동그란 눈알이 위치하고 거기에 눈동자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 눈꺼풀이 덮게 되면서, 이렇게 덮게 되면서 형성되는 것이 눈이죠. 여기까지가 눈의 기본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자체가 구멍이라는 거예요. 안으로 파여 있다는 거죠. 이 안으로 파여 있다는 게 뭐가 중요한가? 각도가 틀어질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 부분을 적용을 안 시켰어요. 한번 적용을 시켜서 수정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됩니다. 뭐가 다른 거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눈썹 부분의 뼈, 이쪽에 있는 눈두덩이 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구간 위에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실제 본인의 눈썹을 만져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딱딱하게 만져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쪽 부분이 뼈가 튀어나왔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캐릭터가 왼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눈썹 뼈는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눈보다 왼쪽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렇다면 캐릭터가 오른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캐릭터가 오른쪽을 보게 되면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서 눈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아랫면에 광대뼈라고 하죠. 이 광대뼈 부분을 살짝 튀어나오게 해줌으로써 눈의 전체적인 골자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를 뜯어내 보면은 이런 식의 형상이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눈치채고 안 채고가 페이스의 정확도를 굉장히 바꿔주기 때문에 이 구간 꼭 기억해 주도록 합시다. 이거 학생분들한테 매번 강조드리는데 자주 틀리는 구간이긴 해요. 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만큼 이쪽 구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같은 것도 찾아보고, 특히나 할아버지 얼굴이나 아저씨 얼굴 같은 거 몇 번 모작을 해보면 좀 감이 오니까, 아니면 석고상이라던가 그런 친구들도 좀 모작해보면서 요 구간만큼은 직접 연습하면서 꼭 분석해보시길 바래요. 진짜 많이 틀리는 구간입니다. 네, 계속 강조드려요. 그러면 이제 눈의 정체적인 형태를 알았으면 눈에 대해서 또 알아야죠. 눈. 보통 사람마다 데포르메가 다르니까 저는 그림체를 표현할 때, 데포르메를 하실 때, 자기만의 그림체를 만들어 나갈 때 이제 어떤 부분을 손댈 수 있는지만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눈의 구조를 보도록 하죠. 윗 눈꺼풀이 있고요. 조금 더 나눠봅시다. 윗 눈꺼풀을 크게 하나, 둘, 셋, 세 가지 선으로 나누자고요.
이 안쪽 눈썹의 아래쪽에 눈벽이 있어요. 예, 살이죠, 살. 여기까지가 눈썹이라고 치면은 이 아래쪽에 눈벽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왜 체크되냐면은 표현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두 선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걔 중에 이게 눈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이렇게 다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혹은 캐릭터에 따라서. 자, 이렇게 4개의 선이 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눈 옆에 5번째 선이 들어가고요. 눈 아래쪽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2개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의 전체적인 외형에 7가지 정도의 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은 앞쪽에 이거 정도? 이 부분은 눈 앞에 있는 약간 빨갛게 튀어나온 이 부분 있죠? 요 구간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혹시 모르니 팔로 지정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쌍꺼풀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쌍꺼풀이 뭐야? 눈 위쪽에 눈꺼풀이 살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기 너무 공간이 좁아. 그래가지고 접혀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겹 이렇게 접혀져서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쌍꺼풀이라고 합니다. 이 쌍꺼풀이 짙은 사람도 있고 뭐 연한 사람도 있고 한쪽 눈에만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보통 캐릭터를 표현할 때는 대부분 다 표현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캐릭터의 얼굴 눈 부분에 묘사를 최대한 늘려가지고 좀 예뻐 보이게 하려고 이 쌍꺼풀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쌍꺼풀, 이게 또 9번째 선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눈썹이 나오게 되는데 눈썹 이전에 이런 선을 한 개 더 끄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가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럼 뭐야? 쌍꺼풀이야? 그럴 수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쌍꺼풀이라기보다는 그 눈 아래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캐릭터가 눈을 최대한 열게 되면은 한 이쯤까지 열린다라는 정도의 베이스가 되는 선이죠. 여기까지가 눈알입니다. 여기부터가 뼈입니다. 라는 식의 안내선이 되는 게 이쪽에 있는 부분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유도 모르고 일단 끄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특히 캐주얼 캐릭터 그림을 보면서 그림 모작을 해보면서 그림체를 익히신 분들이 여기 구간에 선을 꼭 하나씩 그어주시는데 이거 뭐 때문에 긋는 거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 네, 그러지 않게끔 요 선은 어떤 선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즘은 대부분 안 긋고 생략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꽤 예전 캐주얼이 그림체에서는 좀 많이 썼던 선이에요. 자, 그럼 이게 10번째 선. 여기까지가 눈 윗부분이라고 치면은 이제 아래쪽을 봐야겠죠. 눈 아래쪽에서는 또 여기 오른쪽 바깥쪽에 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이건 그거예요.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여기 구간에서 이쪽 공간 이 면이 남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의 면이 남고 속눈썹이 붙는 부분이 여기에요. 이 안쪽 여기가 아니라 안쪽에 붙으면 눈이 많이 간지럽겠죠. 그 여기 여유 공간의 바깥쪽에 속눈썹이 붙게 돼서 이 속눈썹이 붙는 요 라인 부분을 표현하는 게 여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여기 구간에 표현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쪽에 펼쳐지는 라인 부분을.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아래쪽에 애교살 그리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합니다.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여기까지가 안구에서 쓸 수 있는 라인들의 종류예요. 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제 이거에서 본인만의 데포르메를 찾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난 약간 날카로운 인상을 그려볼래. 그래서 2, 3번을 생략할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 둘, 셋. 바로 5번으로. 그리고 7번, 6번도 생략. 8번도 안 그릴래. 이런 식으로. 쌍꺼풀 그려주고 쌍꺼풀 안 그릴래. 이쪽에 공간 그려주고 속눈썹 살짝 붙여주고 속눈썹 살짝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데포르메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표현하게 되면 되게 부드러운 인상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전부 다 표현하면서도 약간 좀 어른스러운 인상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미묘하게 꺾어가면서. 이거를 생략하면서 데포르메 정도가 심해질 거예요. 약간 SD 캐릭터에 많이 쓰이는 그림체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은 조금 더 반실사에 가까운 그림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라인 정보를 많이 쓰느냐, 적게 쓰느냐에 따라 데포르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라인을 어떤 형상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안구의 형상이 바뀌게 되고 캐릭터의 인상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몇 가지 패턴들을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흔히들 많이 쓰는 패턴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 방금 했던 약간 날카로운 인상 케이스. 약간 눈을 반만 떴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케이스예요. 보통 이 경우에 쌍꺼풀이 살짝 펼쳐지기도 합니다. 왜 펼쳐질까요? 아까 이거는 눈을 딱 폈을 때 공간이 적어가지고 생긴다고 했잖아. 근데 눈을 반만 뜨면 공간이 남으니까 쌍꺼풀이 좀 여유롭게 생기든가 하겠죠. 이런 식으로 반만 뜬 눈, 약간 쾌한 캐릭터 그릴 때 많이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꼬리를 살짝 올린 날카로운 눈, 날카로운 캐릭터를 넣겠죠. 여자 캐릭터, 약간 고양이상 얼굴에 많이 쓰는 위쪽 한번 들어주고 약간 바깥쪽에서 꺾어서 아래로 내려주는 이런 형상의 눈. 약간 고양이상 얼굴에 여자 캐릭터에 많이 쓰는 눈입니다. 여기서 이 눈꼬리를 살짝 위로 올려주냐 아래로 내려주냐에 따라도 케이스가 갈리는데 약간 아래로 내려주면은 좀 더 순한 인상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통 이 경우에 연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자칫 잘못하면은 눈동자가 좀 징그러워 보이거나 올드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써주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눈꼬리를 끝까지 내려서 완전 순한 인상을 그리게 되는 케이스. 이 경우에는 아래쪽 라인마저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완전 순하게 연출되는 케이스. 또 이제 다른 경우를 보게 되면은 남자 캐릭터 표현할 때 자주 표현되는 부분인데 아래쪽 변을 이제 만져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윗변만 대부분 만졌잖아요. 그럼 이제 아래편을 만져보자고요. 이제 표정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이쪽 아래쪽 변을 위로 이렇게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캐릭터가 조금 더 인상이 날카로워져요. 위쪽에 한번 날카롭게 그렸던 이 친구보다 훨씬 날카로워지고 약간 남자 캐릭터 같은 인상이 조금 더 더해지죠. 그리고 이 아래쪽을 올리면 올릴수록 약간 좀 많이 인상을 찌푸린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 된다거나요.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연출은 가능할 거예요. 눈을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혹은 요 라인들을 전부 생략해서 최대한 동그랗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라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안구의 종류를 늘려놓고 본인이 그리는 캐릭터 상황에 맞춰서 써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주얼 캐릭터의 안구 부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 뭐였죠? 첫 번째는 안화, 요 입체는 정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안구의 형태, 그리고 패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눈동자. 이것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눈동자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개. 동공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부분이 있죠. 가운데 있는 이 점 부분. 이 점 부분은 동공, 그 뜻대로 구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형상이. 이게 뭐가 중요한가? 이 캐릭터가 왼쪽을 보고 있을 때 이런 형식의 눈이 생기게 될 텐데
여기서 동공의 위치를 중심에 무조건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약간 입체감이 좀 줄어들게 돼버리고 여기서 정확하게 그려주려면은 이 동공의 두께를 어느 정도 잡아줘서 이 정도 두께라고 치죠. 안쪽에 동공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마저 맞춰주게 된다면은 조금 더 입체적인 페이스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구간은 데포르메가 들어가는 구간이기도 해요. 데포르메가 뭐였죠? 이 친구를 좀 바꿔서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왼쪽 보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왼쪽 보는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데 이만큼 해주면은 사실 왼쪽 부분을 본다라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확실하게 왼쪽 보는 느낌은 안 들 때도 있거든. 그래서 그럴 때 좀 더 내가 얘가 왼쪽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네, 좀 더 왼쪽 보는 눈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정도로 이 동공의 위치를 인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한다면은 시선이에요. 캐릭터의 시선을 표현할 때 오류가 자주 생기는 구간 중에 하나인데 내가 그리면 뭔가 캐릭터 눈이 좀 사시 같아 라고 인식하셨던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나 정면 페이스 그릴 때 자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정면 그렸더니 캐릭터가 사시 같아.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네, 실제로 사시로 그려서 그래요. 자, 사람들의 시선을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물을 인식한다라는 거는 눈이 어딘가에서 초점이 맞춰진다는 걸 뜻해요. 어렸을 때 손가락 하나 이렇게 가운데 해놓고 나 사시되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눈 가운데로 모으는 애들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선은 어딘가에서 한 점에서 겹쳐진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사실 저희 눈은 기본적으로 약간 사시여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오류인 거야. 때문에 반측면 상태에서 이렇게 반측면 상태에서 오른쪽을 본다고 쳐요. 오른쪽을 본다고 치면은 한 이쯤을 본다고 치자. 오른쪽에 있는 이 눈은 조금만 움직여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이 눈은 여기서 이제 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벽에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즉 얘는 오른쪽에 외벽이 남지만 얘는 오른쪽에 외벽이 안 남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양쪽 눈 똑같은데 봐야 돼 라는 식으로 여길 이렇게 그려가지고 맞춰주셨던 분들은 얼굴에 아무래도 보는 방향이 애매한 약간 사시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를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선을 한 곳에서 겹쳐준다. 한 곳에서 이렇게 마주치게 해준다. 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안구였어요. 그럼 그 다음 봐야 될 거는 코랑 입이겠죠? 코는 캐주얼에서 가장 많이 생략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가 보통 눈 부분이 아까 데포르메가 가장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눈 부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혹은 어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눈보다 데포르메가 심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코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그려요. 저희가 이 코가 원래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어요. 뭐 실제 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생겨서 뭐 이렇게 생기고 막 그런데 사실 이거를 그대로 그리면은 단순히 말해서 못생겼어요. 이 코는 표현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외계인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코를 캐주얼에서는 보통 어떻게 연출하느냐? 요거에 있어서는 나이대 관련해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상 문제예요. 인상 문제입니다. 두 캐릭터를 그려볼 거예요. 둘 중에 어디가 어려 보이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눈썹을 위로 최대한 올리고요. 코를 눈과 최대한 붙여서 입도 거기 최대한 붙여줄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눈썹을 이번에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코랑 입을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줄 겁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어른 같나요? 한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쪽에 있는 캐릭터랑 이쪽에 있는 캐릭터랑 둘을 놓고 보면은 오른쪽이 아빠 같죠? 이쪽이 애기 그런 느낌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눈과 눈썹의 거리가 멀고 코와 입이 눈과 가까울수록 귀여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이 작아질수록 두상이 커질수록 귀여운 인상이 되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두상이 작고
얼굴이 클수록, 눈과 눈썹이 가까울수록, 그리고 눈과 코, 입이 거리가 멀수록 어른스러운 인상이 돼요. 때문에 이때 코의 연출에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이런 페이스가 있을 때 내가 이 캐릭터를 약간 어리게 보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코의 선을 저희가 연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선 중에 윗변과 아랫변 둘 중에 어디를 묘사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정답은 윗변이에요. 윗변을 묘사해서 최대한 코 부분의 연출과 눈 부분의 연출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왼쪽 위에 있던 이 친구의 케이스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가깝게 연출을 해주면은 조금 더 캐릭터가 어려 보이는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캐릭터의 페이스 형태를 그대로 들고 가볼게요. 그대로 들고 와서 이번엔 아랫변을 연출해 줄 거예요. 아랫변을 연출해 주고 코를 살짝 아래쪽으로 좀 내려주게 되면은 분명 같은 페이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인상이 어른스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입도 이렇게 그려주고 하면요. 분명 같은 페이스인데 비율도 딱히 다른 게 없는데 그 캐릭터의 인상이 좀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처럼 그 코 부분의 데포름에는 그 본인이 캐릭터를 어떤 인상으로 그리고 싶냐에 따라서 이 표현하는 부분을 좀 달리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출법에 있어서는 크게 케이스로 나누면 뭐 삼각형 느낌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자 아까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었죠. 여기서 1번 케이스 이렇게 그리시는 분, 코의 옆면을 면으로 처리해서 그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 아까 했던 코 윗부분만 표현하는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코 아래쪽 변만 표현하는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코 아랫변과 한쪽의 콧구멍을 같이 그려주는 케이스. 이건 반칙면 그릴 때 많이 나와요. 이런 라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다섯 번째 케이스, 콧구멍 두 개를 다 그려주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그리시는 분들 있죠. 이것과의 약간 차이는 요거가 한쪽 변이 조금 더 서요. 얘는 코 중심이니까요. 보통 이렇게 케이스가 나뉩니다. 개 중에서 골라주면서 나이대를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입 부분. 입은 크게 할 건 없어요. 데포르메가 이쪽 구간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긴 해서 쓰는 방식에 따라서는 얼굴에 어떤 부분이든 간에 데포르메가 심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캐주얼 캐릭터에 왜 그런 거 본 적 있잖아.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친구 입이 옆에다 붙여진 거거든요. 얼굴의 중심이 여기니까 얘는 입이 상당히 삐뚤어진 게 돼요. 입 옆에 구멍이 생긴 거지. 그래서 3D로 보면 정말 못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그림에서는 이게 통용이 되잖아요.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데포르메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럼 입에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기본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자 캐릭터는 눈의 중심보다 안쪽 기준. 최대한 안쪽 편에 맞춰서 이 정도가 입 크기의 마지노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커지면은 입이 조금 많이 커 보이는 현상이 좀 생겨요. 남자 캐릭터는 기본 성인 남성 기준은 눈의 양쪽 중심이라고 해요. 완전 중심. 근데 이것보다 조금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주는 게, 살짝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게 캐릭터한테는 조금 더 어울리겠죠?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만 지키면서 데포르메를 좀 조정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입의 데포르메를 조정할 때는 이것도 역시나 케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윗니만 표현하는 케이스, 아래쪽 입까지만 표현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있죠. 좀 자주 나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데포르메를 좀 풀어주는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치아의 입체를 표현해주는 케이스, 아래쪽 치아도 그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풀어주게 되면은 약간 치아의 형상까지 들어가게 돼요. 뭐 이쪽에 있는 송곳니 정도만 이렇게 묘사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 코나 눈 부분은 딱히 잘 안 나오는데 이 부분에선 자주 나오는 데포르메들 많이 봤을 거예요. 뾰족니. 뾰족니도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
혹은 뾰족리라고 하더라도 약간 데포르메를 풀어서 좀 사실적으로 연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뭐 데포르메 많이 들어간 잎 중에 뭐 이런 잎도 있고, 치아를 하는 거죠. 치열이 참 고른 친구예요.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갈리게 되겠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잎의 데포르메보다 규격이라는 거. 규격만 맞춰줬다면은 데포르메는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고 싶은 캐릭터가 나이대가 있다 라고 한다면 데포르메를 상대적으로 푼 친구를, 내가 그리는 건 조금 어린 캐릭터야 라고 한다면 데포르메가 많이 들어간 잎들을 이용해주면은 적합하게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눈, 코, 입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요. 귀는 뭐 사실 그냥 진짜 귀입니다. 사진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안에 있는 귓바퀴라고 하죠. 귓바퀴 부분도 어느 정도 표현해주면서 이 귀 아래쪽 여기 볼록 튀어나온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한데 요거는 캐주얼 캐릭터에서는 잘 안 쓰죠. 이 정도로 그려준다 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귀가 붙는 입체적인 부분인데요. 얼굴을 위에서 봤을 때 귀가 붙은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절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약간 조심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 저희는 두상의 대략적인 부분과 대략적인 직육면체 두상과 이목구비의 공부를 마쳤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친구를 조립하면서 얼굴형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겠죠? 아직 얼굴형 부분은 조금밖에 안 봤으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얼굴 두상 기본형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중심선 그어주고, 여기서 윗면 조금 더 넓혀주면 좋겠죠? 뒷면도 살짝 넓혀주고요. 이렇게 캐주얼 캐릭터의 기본 두상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이목구비의 형상 간단하게 붙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막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투시입니다. 얼굴에 투시 넣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만나요. 그래서 그럴 때 이 구간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눈의 형상이 아까 이렇게 생겼던 눈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이 친구를 로우 앵글로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그리게 될까?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기선 일자였던 선이 여기선 이렇게 밑으로 꺾이는 선이 되었어요. 참고로 이 선의 베이스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얼굴에 그었던 요 선입니다. 우리가 중심선을 한번 그었잖아요. 요 선 자체가 이 눈의 중심이 되어주는 거예요. 즉 얘가 한번 이렇게 꺾인다 라고 한다면 이쪽 눈도 마찬가지. 같은 각도로 한번 꺾어주세요. 하나, 둘. 그렇게 한 다음 앵글에 맞게 이 라인들의 정도를 조금씩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기본적으로 이 선을 그었어요. 이게 토시가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즉 0의 상태예요. 여기서 이제 로우 앵글이 될수록 플러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 앵글이 될수록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1이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약간 로우 앵글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 선은 약간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 로우 앵글로 봤어요. 그럼 이 선은 뒤집히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럼 반대로 난 약간 이 선을 하이 앵글로 봤어. 그럼 조금 더 아래로 파이게 됩니다. 그럼 난 좀 더 하이 앵글로 봤어. 그럼 아래로 엄청 파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는 로우 앵글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라인들을 약간씩 변동시켜준다. 이걸 약간 수치로 정리해서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이쪽의 수치를 보면은 한번 수학 같은 느낌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지금 얘가 로우 앵글을 플러스 2 정도로 로우 앵글이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직선이에요. 0에 가깝죠. 그리고 0 더하기 2는 얘는 플러스 2 정도로 로우 앵글이 들어갔어요. 이 선은 기본적으로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마이너스 1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인 거야. 그럼 여기에 플러스 1을, 즉 앵글을 도입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뭐예요? 플러스 1이죠. 그럼 얘보다는 살짝 풀어진 라인 정도로, 얘보다는 살짝 중심 쪽에 보고 있는 이런 플러스 1 정도의 선으로 그리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앵글을 적용할 때 조금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로우 앵글 적용시키는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하이 앵글 적용시키는 눈도 그려봐야죠. 뭐 반대니까 똑같아요. 딱히 그렇게 다를 정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되면 돼요. 이 기본형만 그릴 수 있어도 내가 뭐 만약에 이런 식의 인상을 그리고 싶어요. 아까 했던 눈 중에 약간 순한 눈. 얘는 얘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까 이쪽이 그냥 직선이라서 0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위로 파여 있잖아. 플러스 1 정도 선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서 이 로우 앵글을 적용시켰어요. 그럼 플러스 3이 되겠죠? 그 이쪽에 있던 요 선보다 같은 앵글로 봤을 때 조금 더 위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는 직선 정도로 표현됐으니까 요 선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로우 앵글이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정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이 앵글 넣을 때는 반대로 얘보다 조금 덜 파면서 넣어줘야겠죠. 이걸 이용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목구비를 넣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은 아까 했던 얼굴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얼굴형은 뭐 사실 대략적인 정보들은 말씀드렸어요. 그걸 한번 짚어보기만 할게요. 첫 번째, 눈두덩이. 아까 말씀드렸듯 눈의 전체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눈썹이 튀어나오고 눈이 안쪽으로 들어간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얼굴의 외곽 라인에서 또한 이 구간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마는 살짝 윗부분을 보고 있어요. 완전 수직은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위쪽을 보고 있는 면 정도로 약간 납작하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저희가 친구 이마를 때렸을 때 짝소리가 나잖아요. 아니, 짝소리가 왜 나겠어? 이 친구가 동그랗게 생겼으면 짝소리가 안 나거든요. 퉁소리가 나지. 이마를 때렸을 때 짝소리가 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약간 평평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대 부분을 표현하게 되는데 광대는 이렇게 튀어나왔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사실 캐주얼 캐릭터에서 이 광대를 많이 안 살려요. 그래서 광대는 거의 없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한 수직 가까운 선으로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내려주다가 저희가 턱 부분이 있었죠? 턱은 귀보다 살짝 아래쪽, 여기 시점. 밑에 있는 턱의 중심보다 조금 위쪽에서 보통 시작합니다. 중심까지 내려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이 정도, 3분의 1 정도 시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파르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 턱은 기본적으로 직선이에요. 절대 이 턱을 그릴 때 곡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시면 안 됩니다. 캐릭터 얼굴 그릴 때 여기 깎아준다고 동그랗게 그린답시고 뼈를 깎아버리면 안 돼요. 이쪽이 이렇게 둥그랗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턱이 동그랗게 보이는 이유는 볼살이 튀어나오는 거 플러스 하이앵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의 시선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조금 더 밑에 있는 하이앵글이 돼서 이 친구가 조금 더 동그랗게 보이는 거 정도인 거지 절대 이 뼈 라인 자체가 휘어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 턱뼈보다 위쪽, 조금 더 위쪽
이 정도, 여기 선 기점으로 여기 볼 라인이 꺾여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꺾여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형이 잡히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목구비에 코, 입 그려줘야겠죠?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아까 중심선은 가능하면 이거 끊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선을 아예 끊지 말라는 건가? 아, 다 끄라 했는데. 이랬는데 중심선 끌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을 거면요, 디테일하게 그어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콧대가 들어가고 눈 중심에서 가장 들어가요. 그래야 안경 걸치죠. 그리고 코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입술 나오고 입술 아래쪽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턱 부분 살짝 튀어나오고, 이 선을 다 그어주세요. 중심선 그을 거면. 그 다음에 지워가지고 본인 캐릭터 그림체를 만드시면 돼요. 캐릭터의 얼굴 입체를 확인할 때는 저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데, 자, 목빗근 붙여주고 후두부에 목 붙여주면서, 여기까지가 얼굴의 대략적인 드로잉입니다.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페이스를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직육면체를 그려주고, 두 번째, 이목구비의 간단한 위치를 맞춰줍니다. 이거 할 때 아까 중심선 맞추는 단계 있죠? 그 단계도 같이 밟아가시면 좋아요. 눈 부분 보면 아까 투시 적용했던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얼굴에 어느 정도 형상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했으면은 이 다음 이제 윤곽을 그려줘요. 방금 했던 단계죠. 얼굴의 외곽 라인, 튀어나오는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인식하면서 조절해서 만들어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본인 캐릭터의 데포름을 적용시켜서 여러가지 각도와 여러가지 종류의 캐릭터 페이스를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다음 수업 때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긴 할 거니까 오늘은 간략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헤어는 크게 파츠를 나누면은 앞머리, 옆머리, 뒷머리 파츠가 있습니다. 보통 구렛나룻이라고 하는 요 구간 머리카락, 이쪽 구간은 옆머리라고 치고, 그렇다면은 귀를 기점으로 앞부분에 옆머리, 뒷머리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자, 이렇게 앞머리와 옆머리를 표현해주고, 이 뒤에 붙는 큰 영역이 이제 뒷머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큰 파츠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헤어를 그리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가르마라던가 그 캐릭터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 부분은 약간씩 변동이 될 수 있긴 한데요. 가능한 이 영역 자체는 기억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왜 이걸 기억하려고 하느냐? 다음 수업 때 디테일한 정보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페이스를 정확하게 그리는 법까지는 어느 정도 배웠어요. 그럼 이제 예쁘게 그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앞서 배웠던 눈이나 코, 입부분의 데포르메 또한 예쁘게 그리는 방식의 일환이니까 그 구간도 나중에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얼굴을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는 역시나 좀 비율적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아까 귀여운 친구랑 나이 먹은 친구를 그렸었잖아요. 이 친구들,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약간 앳된 인상을 그려보도록 하죠. 앳된 인상에서는 눈썹을 약간 높게 그려주고, 눈썹을 약간 높게 그려주고, 코를 최대한 눈에 가깝게, 그리고 얼굴을 작게 그리고 두상을 크게 그려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크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간략한 형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눈썹 튀어나오게 할게요. 그럼 반대로 약간 어른스러운 페이스를 그려보도록 하죠. 어른스러운 페이스에서는 역시나 눈 사이즈가 좀 작아지게 되겠죠. 시선도 한번 맞춰볼게요. 눈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과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될 거고요. 여자 캐릭터도 눈썹이 어느 정도 가까워져도 어색하지 않으니까 어른스러운 캐릭터 그릴 때는 과감하게 가깝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약간 무조건 이거 높여서 그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코는 최대한 아래쪽을 묘사하게 되면서 입과 붙여서 묘사해주고 얼굴의 길이를 조금 늘리고 두상의 길이를 조금 낮춰주는 것으로 나이대가 조금 더 생긴 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뉘앙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뉘앙스가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림을 봤을 때 첫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 이 캐릭터는 예쁘고 싶은 거야? 귀엽고 싶은 거야? 제가 학생분들한테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은 귀엽고 싶은 거, 예쁘고 싶은 거 일단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좋다는 거고 그렇게 하기에 따라서 연출하는 방식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 한번 알아보자고요. 페이스의 데포르메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그 데포르메를 하는 방식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패러미터로 만들고 일종의 수치로 만들고 많이 넣고 적게 넣고에 따라서 이 데포르메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이런 귀여운 인상을 그릴 때는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눈, 코, 입이 들어가는 영역을 보자고요. 눈, 코, 입.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반대로 어른스러운 캐릭터를 봅시다. 눈, 코, 입. 상당히 압축돼서 들어간 만큼 빈 공간이 많이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출이 차이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굴을 예쁘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얼굴에 많은 정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 보통 그러잖아요. 속눈썹이 잔뜩 들어가면 예쁜 얼굴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쪽 구간에 뭔가 디테일하게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그런 묘사들이 있어야 저희가 이 캐릭터를 예쁘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어른스러운 캐릭터 인상은 약간 디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왼쪽은 조금씩만 묘사해도 얼굴의 묘사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쁘게 보일 텐데 오른쪽 이 친구는 눈, 코, 입이 작기 때문에 살짝 묘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묘사가 많아진다거나 그러기 힘들거든. 그렇다면 공략법은 단순합니다. 이쪽보다 묘사를 훨씬 많이 하면 돼요. 속눈썹 같은 것들도 왼쪽보다 훨씬 디테일하게.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입체에 맞춰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속눈썹은 기본적으로 위로 튀어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쪽으로 조금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보고 있는 눈에서는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왼쪽 보더라도 오른쪽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야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전자 쪽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자, 아까 했던 이 아래쪽 속눈썹 눈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다거나 보통 얼굴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눈 부분에 뭐 소우주를 넣는다거나 그런 분도 있잖아요. 눈을 상당히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막 반짝반짝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것도 결국에는 이 얼굴을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한 제가 아까 말했던 밀도를 올리기 위한 그 정보량을 늘리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이렇게 디테일하게 뭔가 잔뜩 넣어요. 속눈썹도 막 묘사해주고 이거 뭐랑 가깝나요? 네, 이게 어찌 보면 화장하는 거랑 가깝습니다.
실제 화장하는 것도 그쪽 구간에 볼터치든 뭐든 넣어가지고 볼터치도 막 넣고 주변에 눈썹 붙이고 아이라인 그어서 진하게 해주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눈 부분의 인상을 또렷하게 해서 이쪽 구간이 예뻐 보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이 캐릭터를 예뻐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적은 구간의 묘사를 많이 집중시켜 줄수록 좋다라는 얘기가 돼요. 묘사가 들어가기 전과 후는 상당히 느낌이 달라지죠. 입술 부분도 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씩 이렇게 틴트 정도만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연출할 때 머리카락의 데포름에도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 얘는 그냥 예뻐 보이고 싶지 않아. 예쁘기보단 귀엽고 싶어. 예쁜 거랑 귀여운 건 다른 거죠. 물론 이제 둘 다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땐 둘 다 쓰면 돼요. 나는 그냥 귀엽고 순박해 보이고 싶지 얘가 막 그렇게 예쁜 느낌을 어필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한다면은 묘사는 어느 정도 단순하게 이쪽 묘사도 기존에 있는 것처럼 막 잔뜩 집어넣는다기보다는 약간 단조롭게 넣어주게 되고 머리카락도 그에 맞춰서 약간 동글동글하고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수업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볼 것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금 더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는 거죠. 반대로 이 예쁜 캐릭터를 그리고 싶다 라고 했던 이미지에서는 이 머리카락마저도 잘게 디테일하게 썰어주는 거예요. 자, 왼쪽 오른쪽 사뭇 느낌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캐릭터와 예쁜 캐릭터를 그릴 수 있었어요. 남자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생긴 캐릭터, 귀여운 캐릭터 둘 다 비슷한 이론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는 속눈썹을 그릴 수 없잖아. 근데 뭐 그리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아까 이 눈 많이 쓴다고 했었죠. 이런 눈들. 생각보다 남자 캐릭터 그릴 때는 이 눈이 작아질수록 좀 잘생겨 보일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에 약간 다크서클이라던가 묘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머리카락도 잘게 쪼개주고 이런 식으로 묘사돼서 약간 좀 잘생겨 보이는 인상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대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저희 페이스는 그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특히 캐주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평생 동안 싸매고 고생해야 될 인체와 함께 계속 중요하게 작용될 구간이에요. 그 페이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정확하게 그리는 거. 두 번째, 예쁘게 그리는 거. 뭐 인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기 위해 중요한 거, 강조된 부분들. 첫 번째,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강조된 부분은 두상, 그리고 이목구비, 각각 파츠들, 특히나 안구 부분의 안와 부분 중요하다고 더불어서 좀 강조드릴게요. 이 두상의 전체 비율과 얼굴의 전체 외곽 라인들까지 정확하게 그리는 방식이었어요. 얼굴을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묘사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캐릭터에 귀여운 인상을 주고 싶을 때는 묘사를 어느 정도 적게 하면서 여기저기 분배시키는 느낌으로 묘사를 넓게 펴뜨리는 식으로, 예뻐 보이고 싶을 때는 묘사를 최대한 집중시키면서 적은 구간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묘사 방식을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 다양한 페이스를 그려보고 역시나 여러 각도로 좀 돌려보면서 그려주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저희는 간략한 인체를 그릴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인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얼굴까지 붙일 수 있게 됐어요. 뭐 사실 근데 이렇게 말은 했지만 수업 들었다고 당장 들었으니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네, 역시나 이제 드로잉 부분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느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느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구간들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면서 이제 본인의 실력을 다듬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수업 때는 이제 오늘 디테일하게 다루지 않았던 헤어 부분과 함께 옷을 한번 입혀볼 거예요. 저희는 캐릭터를 인체를 그리고 움직이고 머리도 그리고 이제 옷도 입힐 수 있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론적으로 캐릭터 하나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려보면서 앞서 약간 부족했던 시험 부분도 그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